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해꾼이 많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포항이 9도, 경주 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포항의 낮 기온이 21도, 영덕과 경주는 20도까지 쑥쑥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 날씨는 좋지 못합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물결이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울진 18도, 영덕과 경주 20도, 포항 2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 10도, 독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 구도가 명확해지고 선거전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포항 북구는 관심 지역인데요. 4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도내 13개 선거구 가운데 최대 관심 지역 중 한 곳인 포항 북구. 접전지인 만큼 출근길 인사 경쟁도 치열합니다. 특히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와 무소속 박승호 후보의 각축전이 주목되는 곳입니다. 김정재 후보는 대통령과 중진 국회의원이 있을 때조차 전 시장은 대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다며 여당 후보인 자신이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누리당 후보로서 정부 여당, 새누리당 도지사와 시장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호 후보는 내력 꺾기식 공천은 포항 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며 검증된 자신이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도 섰고 우리 시민들도 서었습니다. 이 황당한 공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 짓밟는 거 제가 당선에서 반드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오직 민생을 바라보고 포스코에 대한 기득권층의 정치적 개입을 견제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포항의 경제를 망친 새누리당의 낡은 기득권과 결별해야 할 때입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이번 선거는 민생 경제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 경제를 살리는 선거에 되고 지난 3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속에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 간의 경쟁 결과와 야당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경주시의원 20명이 경주 선거구의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의 민생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김석기 후보가 적임자라며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권영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김석기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전국 교수와 연구자 등 214명은 경주 무소속 권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권영국 후보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아왔고 새로운 진보 민생 정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후보를 심판하고 권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숙 후보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임 후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는 어려운 경제에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공천을 위한 행보만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아 유권자의 선택폭이 좁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의 공천 학살과 탈당, 지역구 이전 등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달했다며 힘 있는 견제 세력으로 거듭나 포항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주부터 개인에게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규설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 1년 가까이 전기차를 써봤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름값이 안 들고 엔진 오일 교환도 필요 없고 그래서 유지비가 싼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한 달에 1,500km 정도 탑니다. 경유차를 탔을 때는 월 한 35만 원 들어가지만 전기차로는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적입니다. 승차감은 어떨까? 직접 전기차를 시승해봤습니다. 기어 변속 없이 배터리로 언제나 최대 출력을 낼 수 있어 초반 가속력이 뛰어납니다. 초반 가속력이 정말 좋습니다. 60m 정도까지는 어떤 차도 못 따라옵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150km 안팎이지만 신호등이 많은 시내에서는 자체 충전 기능으로 200km 이상 달릴 수 있어서 업무용이나 가정용 세컨드카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이 입소문으로 알려진 데다 포항시가 올해 보조금 1,800만 원과 충전기 설치비까지 지급하면서 영업점마다 전기차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 들어갔고 지점에 방문하셔갖고 문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동의만 얻으면 전기자동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급 차원에서 포항시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파트를 방문해 전기차 구입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충전 인식기만 우리 기둥에 달면은 차 자체에서 충전선을 가지고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완속 충전기는 저희들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올해 개인에게 보급하는 전기차는 모두 80대. 5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첫 적용 대상으로 철강을 지목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철강 등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원샷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사업 재편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가속기와 로봇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책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속기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국내외 연구소와 제약사를 유치하며 가속기 건설을 추진 중인 이란과 중국 등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중 안전 극한 로봇의 기술 상용화와 함께 지역 로봇 융합센터 등 신규 국책 사업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떡이나 음료 같은 가공식품을 만들고 체험 판매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농촌의 미래라고 평가받는 6차 산업,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주부들이 안동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감자를 심어보고 미나리도 수확해보며 농촌을 체험합니다. 수확한 미나리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직접 맛보기도 합니다. 체험 뒤에는 미나리를 구입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또 저렴하게 신선한 거를 구입해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수확 체험을 통한 판매 활동. 농민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해 판매도 하는 6차 산업의 한 형태입니다. 전국에서 7천여 농민 및 경영체가 6차 산업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 802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생산과 가공, 판매를 모두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모인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 역할을 분담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뭉쳐서 6차 산업을 완성하는 쪽으로 지금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농촌 기반을 유지하자는 취지지만 이 역시 생산과 가공, 유통이 분리된 기존 시스템과 차별성이 적다는 점에서 정답인지 미지수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판다는 6차 산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빼 빠지기 일해서 20-30%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자들은 전화 한 통으로 20-30% 수익을 내는데 요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판로를 확보해야 할지 6차 산업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률을 2년 전 만들어 놓고도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학교 급식 관련 위생 점검을 할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와 표시 기준과 시설 기준 위반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집단 급식소의 조리 음식과 음용수, 식재료 등 위해 우려 식품 43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는데 부적합 제품은 행정 처분할 예정입니다. 수산물 유통과 위판장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상하기 쉬워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산물이나 유해 물질이 든 수산물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와 수산물 이력 추적 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사물인터넷, 즉 IoT라고 하는데요. SK와 삼성의 투자로 세계 최초로 대구가 IoT 시범 도시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도로 상황을 판단해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휴대전화와 센서로 연동돼 특정 시간이나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가전제품이나 보안 장비들. 사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IoT 시장은 2020년까지 세계 시장 1,000조 원, 국내 시장은 1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IoT 기술의 바탕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SK와 삼성, 대구시가 협약을 맺고 대구시를 오는 5월까지 IoT 전용망을 갖춘 세계 최초의 IoT 시범 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SK는 연말까지 대구시에 900억 원을 투입해 IoT망과 관련 기술과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합니다. 다양한 IoT 관련된 벤처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장 마켓 테스트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골라서 삼성전자는 IoT 관련 장비 공급과 지적재산권 공개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육성해온 의료와 에너지, 물산업 등이 IoT와 융합해 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준비했던 분들이 훨씬 더 탄력을 받고 이게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한 부가가치 생산과 대구시는 IoT 관련 각종 규제도 철폐하고 SK와 함께 자금 지원도 강화해 우수 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줄어 지난달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40호가 줄어든 1,666호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도 3,490호로 한 달 전보다 235호가 줄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대구는 한 채도 없고 경북은 235호로 전달보다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양 사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기관 손상으로 인한 어선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해 해양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사고 건수는 2,100여 건으로 전년에 비해 50%가량 늘었고 인명피해는 395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해양사고의 70%는 기관 손상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였고 단순 경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또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것에 도전하는 순간들은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아 시간이 흐른 뒤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탐사 그리고 발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전이 대구 MBC 특별전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구상 가장 깊은 곳을 탐사하기 위한 여정.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감독으로 유명한 제임스 캐머런이 마리아나 해구를 단독 잠수합니다. 밤보다 더 캄캄한 심해를 담은 자료와 영상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 역시 미지의 세계를 향한 경외감이 가득합니다. You're going to see things that not only have we not seen, but in some cases we haven't even been able to imagine before the fact. To me, it was all a big fantasy that the world had infinite possibility and we were figuring it out. 100m가 넘는 큰 나무를 수백 번 촬영한 끝에 완성한 사진과 거대한 크리스탈 기둥이 지구의 재발견이라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도 적지 않은 감동을 줍니다. 제임스 맥커리를 유명하게 만든 한 장의 사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이 사진은 사람이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표지에 이 사진을 내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우러 가고 그런 어떤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의 사진이 됐는데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130여 년 전부터 우리 인간에 보여졌었던 그 많은 세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자 노력했던 사진가들이었고요. 그들의 작품들로 모여져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에 대한 도전, 그 도전의 결과물로 남겨진 사진들은 순간을 영혼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120개 일반고등학교에 3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고가 인문 자연 집중 과정에서 탈피해 다양한 진로 집중 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과학 중점, 체육 중점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또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25개 학교를 지정해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교육과정 운영학교에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포항 야구장의 프로야구 경기 수가 지난해 10경기에서 4경기 줄어든 6경기로 확정됐습니다. KBO가 발표한 2016 타이어뱅크 정규 시즌 일정을 보면 포항구장에서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과 하나의 3연전과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삼성과 롯데의 3연전 등 모두 6경기가 열립니다. 삼성구단은 대구 라이온즈 파크가 새로 문을 열면서 구단 수입 등을 고려해 대구 경기를 늘리다 보니 포항 경기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119 종합상황실 내 119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이전을 모두 끝냈습니다. 경북 지역 고속도로와 9개 시군에 설치된 1,590여 개의 CCTV 영상을 119 종합상황실과 연계하고 기존의 책자로 관리하던 유해 화학물질 취급 대상을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8,420여 곳의 모든 소화전에 전자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 지원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현장점검 지원단은 장학관 1명, 변호사 1명, 장학사 9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각종 상담 지원 등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포항 남북부경찰서는 관내 우체국과 농협, 수협 등 주요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등에 대한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화된 수법으로 금융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각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방해꾼이 많습니다. 우선 아침 기온은 포항이 9도, 경주 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포항의 낮 기온이 21도, 영덕과 경주는 20도까지 쑥쑥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울진과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 날씨는 좋지 못합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요. 물결이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울진 18도, 영덕과 경주 20도, 포항 2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대체로 흐려지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 10도, 독도 9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3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바다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4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